무주택자는 돈이 있는 무주택자와 돈이 없는 무주택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지지만 이들의 전략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알림 조선입니다. 부동산 불패, 병품화, 초품화 모두 갖춘 곳만 괜찮을 것. 아무데나 집을 사도 돈을 버는 부동산 불패 시대는 끝났습니다.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와 병품화, 병원을 품은 아파트를 모두 충족한 집만 불패 신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상승장 때 상승한다 외치고 하락이 분명히 올 건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고 했다가 전국적으로 망신당했던 한 부동산 전문가의 멘트입니다. 초품화의 빅5 병원 근처면 불패.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면서 제 생각을 이해하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말은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매우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은 사이클 투자입니다. 상승장에는 누가 뭐라 해도 오르고 하락장에는 멱살 잡고 있어도 떨어지는 것이 바로 부동산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방향을 돌리기는 어려워도 한번 방향을 잡고 간다면 꾸준히 오래 갈 길 가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품화, 빅5 병원 근처면 불패, 이렇게 상품성에 대해서만 강조하다가 불과 몇 년 전 하락장 초입 때 모든 걸 부정하고 10% 상승한다고 외쳤던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한번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튜브라는 동영상 전문 매체가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정말 쉽게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터치 한 번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사이클에 대해서 논하는 전문가는 준생과 우리 현철이 형님 말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전부 한결같이 서울 수도권 부동산만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면 다 지방이기 때문에 인구 소멸한다, 제조 붕괴한다 등 지방 소멸 드립을 치면서 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통, 교육, 포베이, 하이엔드 등 부동산의 상품성만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이유를 단순히 특정 상품이 좋기 때문이라 단정짓고 호구를 위한 호재를 설명하면서 지역 분석 영상이라고 업로드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잘 남아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상승 정점이 2021년 유행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바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자 라는 슬로건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최고로 찍었을 때 똘똘한 한 채 갈아타자, 앞으로 똘똘한 한 채가 대세가 된다, 이런 말이 왜 등장했을까요? 바로 강남부동산 매수하게끔 만들도록 한 명백한 목적이 있는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2021년도 강남부동산으로 갈아타게 되었으며 역대급으로 비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옥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가 유일한 투자 전략이라 생각했을까요? 이 시기에는 종부세 중과 때문에 보유세가 급등하였고 종부세 피하는 법 강의가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투자는 사이클을 우선 분석해야 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진입하는 것이 맞는데 몇 년 후 오를지 내릴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프로세스인데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라며 정작 똘똘한 한 채는 좋은 투자처가 아니라 단순 종부세 피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데 유일한 투자 전략이라 생각하고 전 재산을 강남 부동산 고점에 물리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본인이 직접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부터 똘똘한 한 채 전략, 이런 멘트를 쓰는 전문가는 무조건 거르게 되었습니다. 즉 부동산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상품성에 대해서만 강조를 한다면 결국 전문가라는 유명세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입한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꼴인 겁니다. 2024년 무주택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전문가들이 똘똘한 한 채만 답이라 해서 좌절할 필요 절대로 없으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실거주로 반드시 마련할 이유도 없는 시기라는 겁니다. 무주택자는 돈이 있는 무주택자와 돈이 없는 무주택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지지만 이들의 전략은 동일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2024년에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 초점 맞춰 말씀드리자면 서울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앞으로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확률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가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면
전세자금 대출 부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상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전세 수요 감소, 월세 수요 증가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춰질 것입니다. 즉 전세가율을 밀어보았을 때 서울과 수도권은 투자하기 좋지 않은 상황에 봉착해 있고 지방광역시의 경우 그래도 살고 싶은 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 추후 취득세 중과 해제 시 지방광역시로 투자금이 밀려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기도 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계신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앞으로 긴 횡보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히 실거주용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보유 중인 실탄을 활용하여 본인의 여력하에 지방광역시 부동산을 갭투자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광역시 부동산 두세 번 사이클을 탄 뒤 추후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진입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신다면 저는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